그러면 이 부대가 1948년에 창설됐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부대는 어떤 게 있었나요? 근데 일단은 3.16 부대도 부대지만 일단은 이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6.25 전쟁 나기 전까지 국내 상황이 대단히 어수선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국군 내부 상황은 조금 심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선에 있는 연대장이 비밀 문서를 들고 월북한 경우가 있었어요. 또 하나, 심지어 1개 대대 전체가 통째로 월북하는 사태마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8선 부근에서는 크고 작은 교전이 계속 일어났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점점 이렇게 악화되니까 우리 육군 본부에서 우리도 뭔가 보여주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부대면 그래도 뭐예요? 좀 그럴듯한 부대여야 되잖아요. 거기에 선택된 게 바로 이 3.16 부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개성에 제 1사단이 있었는데 이 개성 1사단에 한 개 장갑중대하고 2개 포병중대가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 장갑중대들이 38선을 따라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군의 전력을 과시해요. 이게 언제냐면 1950년 6월 20일이었어요. 전쟁 나기 5일 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북한군은 이미 T-34 전차 연대를 4개 연대나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3.16 부대 안에서도 상당수의 간부는 비관적인 생각을 했었대요. 특히 이제 1사단에 이게 장갑중대가 이제 1사단에 파견됐다고 했잖아요. 그 파견된 장갑중대 안에 박도경 대위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 박도경 대위는 일본군 전차부대원으로 T-34와 싸워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이런 말 했대요. 지금 우리가 적 탱크를 만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이게 알잖아. 얼마나 그 깡통 쪼가리인지 일본군 전차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육군본부는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되면 어떤 조치를 냈냐면 야, 이 정도 우리가 무력 시위를 했으면 김일성이가 아주 충분히 겁을 먹었을 거다. 이런 판단하에 6번에서 장갑중대를 철수시켜버려요. 그럼 여기 사진 보면은 네. 퍼레이드도 했네요. 이게 38선을 따라가면서 무력 시위도 하고 나중에 개성 시내에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때 지금 사진 보시면 사람들 새카맣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전차가 있다. 뭐 사람들이 막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나요. 곧 우리 저 공산 괴뢰 도당을 우리가 초전에 박살낼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죠. 다. 모든 군 고위 관계자들이 다 나와서 뿌듯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6.25가 났어요. 네, 전쟁이 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발되자마자 북한군 전차에 밀려서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개성에 1사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북한군이 개성 시내로 과감하게 기차 타고 진입을 해요. 북한군이 기차를 그때 끊겨는 있었지만 선로는 안 끊겨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기차 타고 과감하게 개성 시내로 돌입해서 1사단하고 치열한 시가전을 벌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코앞에서 의정부의 제7사단은 여기 평지에 많잖아요. 의정부 이쪽에. 단 2개 대대로 북한군 전차 막다가 박살이 나요. 그래서 거의 전멸돼요. 그 다음에 동해안에 있던 8사단도 이 8사단 쪽에 누가 들어오냐면 오진우라고 있어요. 옛날에 인민무력부장까지 했던 놈이 하나 있는데 이 오진우가 이끄는 북한군의 맹공에 사단 사령부까지 빼앗기고 철수합니다. 다만 군의관들조차 포사격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훈련이 되었던 춘천의 6사단만이 간신히 3일 동안 북한군을 막아내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전면적인 파국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가 당일날 아침 7시경에 비상을 발령을 하죠. 전쟁은 4시에 났고요. 근데 비상을 발령했는데 딱 보니까 이미 북한군의 포격하고 공격에 이미 대부분 사단의 지휘부가 괴멸당했어요. 그러니까 보고할 무전기나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하고 연락을 해야 될 거냐.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때 육군본부의 한 참모가
묘안을 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장개석 총통이 한번 우리나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속초를 방문했는데 장개석 총통이 속초 방문한 이 일정을 그 그레이하운드가 무전기 가지고 서울에 생중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참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각 전선으로 그레이하운드를 보내자. 그레이하운드를 보내면 거기 얘가 무전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얘네가 뭐예요? 무전기로 보고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미약하나마 이 그레이하운드가 전선에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정찰 장갑차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나쁜 생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곧바로 장갑대대 그레이하운드가 전선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나쁜 생각이 아닌데 왠지 조금 네. 것 같은. 네. 이유가 이거예요. 막상 전방 사단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레이하운드들이. 근데 입장을 바꿔놓은 거 생각해봐. 내가 사단장이야. 지금 막 북한군한테 두드려 맞고 있어서 정신이 없는데 그럴듯한 장갑차가 왔어요. 대포까지 달린 애가 왔어. 그럼 처음에 무슨 생각 들어? 야, 너네 지금 무전기 가지고 빨리 상황 보고해. 이 얘기 할까? 아니죠. 너 나가서 싸워, 이렇게. 상황이. 그렇죠. 그냥 나가서 싸워. 그만큼 최전선의 사정이 다급했던 거예요. 사실 미 군사공단이 만류를 합니다. 현장에서. 야, 이거 전차 아니다. 이 전차하고 붙으면 큰일 난다. 막무가내 내보내요. 그래서 7사단에 배속된 이제 박용실 대위가 이끄는 그레이하운드 부대가 T-34를 막으러 출동을 합니다. 사실 박용실 대위도 비관적인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왜 어쩔 수 없었냐? 현장에 와서 보니까 보병들이 만신창이고 얼굴에 공포가 가득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장갑차 부대 끌고 왔는데 후퇴해? 이것도 힘들어요, 사실. 그치? 여기서의 박용실 대위는 내가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리더로서 결과가 불보듯 뻔하지만 사실 결과가 불보듯 뻔해도 가야 할 때는 가야 하는 게 리더잖아요. 박용실 대위는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군이 오는 그 진입로에다가 10대의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를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T-34가 나타났습니다. 그 박용실 대위의 부대는 T-34가 충분히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집중 사격을 가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망할 놈의 T-34가 37mm 포탄을 죄다 튕겨냅니다. 그리고 바로 포탑을 돌려서 85mm 포탄을 날리기 시작했죠. 단 한 발에 박용실 대위가 타고 있던 이 장갑차가 공중으로 붕 떠서 전복이 돼요. 근데 기적적으로 박 대위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장갑차를 타고 계속 지휘를 합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5대의 그레이하운드가 박살이 나버려요. 완전히 그 박살도 그냥 박살이 아니라 요즘 만화에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뭐 팡 하면은 뭐 포탑 위로 휙 솟고 바퀴 사방으로 날리고 이런 만화에서나 보던 이런 꼴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 박대희는 남은 장갑차를 이끌고 미아리 쪽으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장갑 부대는 있었나요? 장갑차 부대? 이게 불행이 이때부터 이게 끝이 아니고 불행이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 이제 8사단에 지원 나갔던 한 장갑차 소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대는 이상하게 소대장이 빨갱이로 몰려서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그 차선자였던 이문상 상사가 지휘를 해요. 그래서 이 이문상 상사가 지휘하는 부대가 북한군을 막으려고 대관령을 넘었어요. 근데 대관령을 넘다가 북한군의 SU-76 자주포하고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진에 북한군의 SU-76 자주포 보이시죠? 얘 거의 장갑이 없어요. T-34 같은 애가 아니에요. 포만 76mm로 강력할 뿐 장갑은 형편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레이하운드가 아까 같이 매복했다가 공격했으면 사냥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고개를 넘다가 서로 그냥 마주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화력이 센 쪽이 먼저 보고 쏜 쪽이 위류예요. 아니나 다를까 북한군이 먼저 쏴요. 그래서 순식간에 3대의 그레이하운드가 여기서 격파됩니다. 그래서 또 후퇴하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장갑차를 전차처럼 쓰려고 하다가 뭐 해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거덜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남은 15대의 장갑차가 영등포 일대로 이제 후퇴를 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북한군하고 교전을 합니다. 근데 한강 도하를 할 때 나름 타격을 줬어요. 사실 그레이하운드 부대가. 하지만 그 대가가 혹독해요. 15대 장갑차 중에서 11대가 손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어떤 뭐 장갑 뭐 전차하고 붙어서 뭐 이렇게 됐으면 좀 말을 안 하겠는데 북한군 보병한테 박살이 나요. 얘가. 북한이 그때 대전차부가 뭐가 있었냐면은 소련체 M1937 45mm 대전차포하고 PTRD 41이라고 해서 14.5mm짜리 반전자총, 쉽게 말해서 대전차 소총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45mm 포하고 14.5mm 대전차 소총은 2차 대전 때 이미 구식으로 낙인이 찍혔던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레이하운드를 쐈더니 그레이하운드 장갑이 종이장처럼 뚫려 있는 거예요. 완전 벌집이 됩니다. 이 그레이하운드의 최대 장갑이 19mm였어요. 2cm가 안 돼요. 이게 철판이. 그러니까 뻥뻥뻥 다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서울에서 후퇴할 때 이 장갑 대대 자체가 완전히 만신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대로 구성이 안 돼요. 하지만 전과가 작은 전과도 올리긴 합니다. 계속해서 후퇴하던 4대의 장갑차가 진천 전투에서 휴식중이던 북한군 전차 소대를 기습합니다. 그 중에서 한 대를 격파해요. 하지만 2대가 격파됩니다. 상실합니다. 그래서 대전 전투에서 이 장갑차 그레이하운드가 마지막 전투에 투입이 되고요. 2대의 장갑차가 한 대의 T-34하고 맞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실전 겪으면서 우리 장갑차 부대원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 T-34의 캐터필라 궤도를 집중 사격합니다. 그래서 궤도를 끊어요. 그러니까 전차가 멈추니까 이 북한군이 어떻게 했냐면은 T-34는 앞에 조종수가 나올 때 앞에 문을 열게 돼 있거든요. 문 열고 나오려고 했는데 골로 쏙 집어넣어요. 그래서 T-34를 잡아요. 근데 이거 정말 훌륭한 건데 근데 이런 작은 전과가 대세에 영향을 못 주죠. 그래서 장갑대대 자체가 완전히 해체가 되고 대전에서 보병 제1대대로 재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3.16 부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3.16 부대는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대전까지 철수한 이후에는 독립기갑연대에서 제1기갑연대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수도사단으로 소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전차를 공여해 주잖아요. 이 공여해 준 전차를 가지고 이제 북진을 하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사실 10월 1일에 동부전선에서 처음으로 이 38선을 넘은 돌파한 쾌거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계속 북진했던 이 기갑연대는 심지어 소련 국경 15km 떨어진 곳까지 도착을 해요. 근데 이때 중공군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흥남까지 밀려가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을 해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 그레이하운드가 딱 한 대 남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그레이하운드를 배에 싣고 철수하려고 했는데 미군이 거부하죠. 야, 지금 우리도 전부 다 장비 내버리고 안 한다. 네가 지금 어디서 지금 그레이하운드를 실으려고 해. 사람 태우기도 부족하다. 그래서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대원들이 모두 모였대요. 부두에.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딱 하나 남은 그레이하운드를 불살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눈물바다가 됐겠죠. 거기에 완전히. 아무튼 이 흥남철수 이후에 중부전선에서는 기밀고지 전투나 수도고지 전투에 참가했어요. 이 부대가. 그래서 전공을 세웠고 아무튼 그 이후에도 휴전이 된 이후에도 수도사단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나중에는 이 부대가 베트남전까지 참전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비운의 부대는 맞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투를 치렀어야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전쟁이란 거 별의별 상황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못해, 나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또 와서 또 해야 돼요. 누군가 또 와야 된대. 결국엔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이것은 우리의 일이다라고 이 장갑차를 몰고 나간 거예요. 이 그 숭고한 정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독립기관연대 창설비가 있네요. 아, 예. 이 창설비가 1993년 10월 5일에 요게 세워졌어요. 한남동에 이제 세워졌는데, 근데 이게 어디냐면은 이제 외국인 주택단지 정문이에요. 왜 여기다 세웠냐? 옛날에 여기가 부대 터래요. 한남동 여기가. 그래서 거기다 세웠다고, 그 위병소 자리에다가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네. 이게 그렇지만 무겁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고.